안녕하세요. 미아입니다. 오늘은 원료 및 내용물의 규격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 부분은 4단원에서 처음 나오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유의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할게요. 먼저 원료 규격입니다. 원료의 전반적인 성질에 관해서 기록한 것인데요. 원료의 성상, 색상, 냄새, pH, 굴절률, 중금속, 비소, 미생물 등 성상과 관련된 시험 항목과 시험 방법을 기재해 놓고 또 보관 조건, 유통기한, 포장 단위, 인시명을 기록해 놓은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내용물의 규격인데요. 내용물의 전반적인 품질, 성질에 관한 것으로 성상과 품질에 관련된 항목 및 규격 기재, 그리고 보관 조건, 사용 기한, 포장 단위, 전성분을 기록해 놓은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료 규격서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 관리 및 품질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해요. 그래서 다빈도로 사용되는 원료는 화장품 원료 규격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료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기재해야 할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기준 및 시험 방법의 형식, 용어, 단위, 기호 등은 화장품 원료 기준에 따르고 있고요. 원료 및 제재에 따라 불필요한 항목은 생략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항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중에 원칙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부분을 조금 더 중점을 두시고 확실하게 외워두신다면 필요에 따라 기재되어야 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부분에 해당하지 않으면 필요에 따라서 기재할 수 있고 또 생략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먼저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명칭입니다. 명칭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부분이겠죠. 일반 명칭을 기재하고 영명, 화학명, 별명 등도 기재합니다. 다음은 구조식 또는 시성식인데요. 이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생략 가능해요.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의 구조식 또는 시성식의 표기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자식 및 분자량입니다. 역시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의 분자식 및 분자량의 표기 방법을 따르고 있고요. 꼭 원칙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보시면 CH3나 이런 영어로 이루어진 부분 있잖아요. 바로 그게 분자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기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필요에 따라 기재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합성 원료로 화학 구조가 결정되어 있는 것은 기재 불필요한 부분입니다. 천연 추출물, 효소 등은 그 원료 성분의 기원을 기재해야 하고요. 고분자 화합물 등 유사 화합물 2가지 이상 함유로 분리, 정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율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 함량 기준이에요.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꼭 기재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백분율로 표시 후에 분자식으로 기재를 하고요. 함량 표시가 어려운 경우 화학적 순물질의 함량으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원료 성분은 분해물의 안전성에 안전성에 관한 정보에 따라서 기준치 폭을 설정을 하고요. 함량 기준 설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함량 기준은 꼭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량 기준 설정이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게 필요해요. 다음은 제조 방법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원칙적으로 꼭 기재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제조 방법, 생약, 동물, 추출물 등에 있어 함량 기준 및 정량법을 규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제조 방법은 꼭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에요. 다음은 성상입니다. 색, 형상, 냄새, 맛, 용해성 등을 구체적으로 꼭 기재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확인 시험은 원료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화학적 시험 방법에 대해서 기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외부, 가시부, 적외부 흡수 스펙트럼 측정법 또는 크로마토그래프법 기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시성치입니다. 시성치는 해당 원료의 성상 및 품질을 나타내는 고유한 물리 정수 또는 화학 정수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검화가, 굴절률, 비성광도 등 이렇게 물리적, 화학적 방법으로 측정되는 정수를 기재해야 하고요. 이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기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원료 성분의 본질 및 순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의 일반 시험법을 따르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교재를 구매하시는 분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부록이 있어요. 그 부록에서 이 시험법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으니까 부록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순도 시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순도 시험은 색, 냄새, 용의 상태, 액성 등 필요한 항목들을 설정해서 기재를 하게 되고요. 이 경우에는 해당 원료의 순도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입니다. 용의 상태는 원료의 순도 파악이 가능한 경우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조 감량, 강렬 감량 또는 수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감열 잔분 시험법을 따르는데요. 이 부분도 부록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강렬 잔분 회분 또는 산불용성 회분인데요. 이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기재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기타 시험으로는 품질평가, 안전성, 유효성 확보와 직접 관련이 되는 시험 항목이 있는 경우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필요에 따라서 기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정량법입니다. 그 물질의 함량, 함유 단위 등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해 측정하는 시험법으로 정확도, 정밀도 및 특이성이 높은 시험법을 설정합니다. 이 정량법은 원칙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고요. 표준품 및 시약, 시액은 필요에 따라서 기재를 하는데요. 만약 기재가 필요하다면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 수제 이외의 표준품은 사용 목적에 맞는 규격을 설정해서 수제 이외의 시약, 시액은 그 조제법을 기재합니다. 표준품은 필요에 따라 정제법을 기재하고요. 정량용 표준품은 원칙적으로 순도 시험에 따라 불순물을 규제한 절대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 방법으로 이 함량을 측정하게 됩니다. 표준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함량은 99%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원료 규격에 대한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셨어요. 어떤 걸 원칙적으로 기재해야 되는지, 어떤 건 필요에 따라서 기재해야 하는지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규격서를 적게 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pH 기준입니다. pH 측정은 유리전극을 단 pH 미터를 사용하고요. 액성을 산성, 알칼리성, 중성으로 나타낸 것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리트머스지를 써서 검사를 합니다. 액성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때는 pH 값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산성, 약산성, 강산성, 미알칼리성, 약알칼리성, 강알칼리성으로 기재한 것은 산성 또는 알칼리성의 정도를 계략으로 뜻하는 것으로 pH 범위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는데요. 미산성은 약 5에서 6.5에 해당이 됩니다. pH가 5에서 6.5라면 미산성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약산성은 pH 3에서 5, 강산성은 3 이하를 강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알칼리성은 7.5에서 9, 그리고 약알칼리성은 9에서 11, 강알칼리성은 11 이상을 강알칼리성이라고 범위를 정해 놓았어요. 다음은 점도 기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점도는 세 가지로 지금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점성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점성은 액체가 일정 방향으로 운동할 때 그 흐름에 평행한 평면의 양측에 내부 마찰력이 일어나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점성이 있는 물체를 이렇게 책상이나 어디 평평한 표면에 떨어뜨리면 점성이 있는 물질은 어떻죠? 잘 퍼지지 않죠. 바로 이게 점성의 성질입니다. 점성은 면의 넓이 및 그 면에 대하여 수직 방향의 속도 구배에 비례합니다. 절대 점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점도의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인데요. 포아스 또는 센티포아스를 사용해서 표시를 합니다. 운동 점도는 절대 점도를 같은 온도의 그 액체의 밀도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단위로는 스톡스 또는 센티스톡스를 사용해서 운동 점도를 표현하고요. 다음은 색상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색상 기준입니다. 백색은 백색 또는 거의 백색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무색은 무색 또는 거의 무색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 색상을 확인을 하는지 그 시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색소를 시험하는데 따로 규정이 없다면 한 고체의 화장품 원료 1g을 백지 위 또는 백지 위에 놓은 시계 접시에 취해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액상의 화장품의 경우에는 안지름 15mm의 무색 시험관에 넣어서 백색 배경을 써서 액층을 30mm로 해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액상 화장품의 원료의 같은 경우는 맑은 것을 시험할 때는 흑색 또는 백색의 배경을 써서 앞의 방법을 따르게 되고요. 또 액상 화장품의 원료의 형광을 관찰할 때는 흑색 배경을 쓰고 백색의 배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액상의 화장품 원료의 경우가 조금 종류가 나뉘는데 맑은 것을 시험할 때는 흑색 또는 백색의 배경을 쓰고요. 형광을 관찰할 때는 백색이 아닌 흑색 배경만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백색과 무색 그리고 형광을 관찰하게 됩니다. 다음은 냄새 기준입니다. 냄새가 없다라는 표현은 냄새가 없던가 혹은 거의 냄새가 없는 것을 냄새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원료 1g을 100ml 비커에 취해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농도 기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용액의 농도를 1에서 5, 1에서 10, 1에서 100 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용액의 농도는 이렇게 기재를 하는데요. 고체 물질 1g 또는 액상 물질 1ml를 용지에 녹여서 전체량이 5ml 혹은 10ml 혹은 100ml 등으로 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나타내서 기재하는 모습입니다. 이 1은 앞에 해당하는 물질의 양이겠죠. 1g 또는 1ml를 5로 또는 10으로 또는 100으로 했다는 비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다음 혼합액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혼합액은 1대 10 또는 5대 3대 1 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액상 물질의 1 용량과 10 용량과의 혼합액을 1대 10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5 용량과 3 용량, 1 용량과의 혼합액을 5대 3대 1 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단위를 살펴볼게요. 퍼센트, 중량 백분율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다음은 weight per volume입니다. 중량 대 용량 백분율인데요. weight는 무게를 의미하고요. 볼륨은 부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이 50이다 라고 하면 부피가 100인 용매에 50g의 용질이 녹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피에 무게가 녹아있는 거예요. 여기 앞에 W, weight는 무게이고요. V는 부피를 의미해요. 그러면 볼륨 퍼 볼륨, 용량 대 용량 백분율인데요. 볼륨 퍼 볼륨은 같은 부피끼리 백분율을 구한 거예요.
부피 100인 용매에 50이라는 용질 50ml가 녹아있는 겁니다. 다음 볼륨 퍼 웨이트가 있고요. 볼륨 퍼 웨이트는 반대로 용량 대 중량 100분율입니다. 그리고 ppm이 있어요. ppm은 중량 100만 분율이에요. ppm은 중량 100만 분율이고요. 나머지는 다들 100분율입니다. 다음은 온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표시는 셀시우스법에 따라서 아라비아 숫자 뒤에 이 도 표시를 붙이게 되고요. 기준을 보시면 표준 온도는 20도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30에서 40도 정도의 온도는 미온이라고 부르고요. 15에서 25도를 상온이라고 표기합니다. 그리고 1도에서 30도까지를 실온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15도 이하의 온도는 냉소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즉 공기 중에 있는 온도를 말을 한 거고요. 이제 물의 온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10도까지를 냉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60에서 70도의 물은 온탕, 30에서 40도의 물은 미온탕, 그리고 약 100도의 온도의 물을 열탕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시험 방법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상온에서 실시를 하고요. 조작 직후에 그 결과를 관찰하는데요. 단 조건이 붙어요. 온도에 영향이 있는 것의 판정, 온도에 영향을 받는 것의 판정은 표준 온도에 있어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원료와 내용물의 규격, 그리고 그 기준들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이 4단원에서 처음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내용을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마 다음 강의에서는 만나 뵙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번 강의가 이 시크릿 노트 마지막 강의였고요. 이 시험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꼭 합격하게 기원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